지금 사실 현재 전당대회 분위기를 본다면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그냥 이거는 가능성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내일부터 투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그러네. 이제 뭐 일단 지금 일단은 그거부터 좀 알려드리면 되겠다.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일단 내일이 금요일. 예. 그러니까 이거를 또 녹화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이거를 일요일 날 보시기 그렇죠. 때문에. 자, 요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화요일 날 전당대회 날입니다. 그런데 내일 금요일, 토요일 예.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를 해요. 당원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냐? 일로 문자가 와요. 당원분들한테 문자가 온다. 그 링크를 이렇게 하면 타고 들어가면 대표는 누굽니까? 이렇게 네. 누르는 걸로 해서 이틀을 해.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시면. 그다음에 이제 이걸 못했어 이틀 동안.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에 ARS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이제 여기에는 분들, 국민의힘 지지층 그다음에 중도 요것도 물어보면서 이제 가요. 네. 그분들은 이제 ARS로 네, 당 대표는 뭐, 누굽니까? 뭐 백성문 1번 뭐 이렇게 2번, 되는 거예요. 2번 윤 팀장. 1번 뭐 이렇게 하는 걸 이틀을 또 해. 그다음에 이제 당일 날이 화요일이잖아요. 23일. 네. 당일 날은 대의원들 대의원들 한 몇 명 돼요. 그 이제 우리 킨텍스 가서 하거든요. 현장 투표. 그 이제 비율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빰빠라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빰빠밤 하는 거구나. 일단은 뭐 지금 그렇게 과정을 보면 현재 나오는 그 여론조사 상으로만 보면은 한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그 패트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했던 발언 요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빠른 사과를 뭔가 했다는 게 뭔가 하나 중요하고. 잡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막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까지가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역으로 한번 저는 생각해봐요. 자,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투표하면 내가 한동훈 찍을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동훈 후보가 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나경원이나 원희룡 후보나 윤상현 후보나 이분들로 지지를 바꿀까? 그렇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요인 하나 때문에 지지 후보를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투표율은 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투표율은 높을 것 같아요. 이번에 높을 것 그때 같다. 김기현 대표 때 55% 정도 나왔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높죠. 흥행은 성공이에요. 흥행은 성공이죠. 성공이고. 그리고 진짜 뭐 저는 그래요. 좀 변화를 원하는 분들은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투표율 걱정하는 거는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그렇지. 그때 재작년에 77.77 이재명 될 때 37% 나왔거든요. 그 난리를 쳤는데 37%밖에 투표를 안 했어요. 그 대단한 권리 당원들이 37%밖에 투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번엔 더 안 할 가능성이 있죠. 하겠지. 제가 예측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아마도 77.77과 90 사이에서 나올 그 사이. 90 넘으면 안 돼요. 거기는. 90 나오면 저쪽인데. 힘 조절 잘해야 돼 거기가. 85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거의 그렇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도 가정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당 대표가 된다 하면 당이 쪼개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그 기사 좀 올려주세요. 심평. 그분 얘기는 분당 PR 소가 아예 당이 쪼개진다고 그냥 저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네. 자, 그 얘기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무리를 지어서 탈당을 하여 다른 교섭단체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저 얘기 보면은 결국 네, 뭐 그 얘기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선거는 3년도 더 남았어요. 그 혼자 나가면 총선은 되게 힘들 텐데 그렇지. 그리고 가뜩이나 108석 갖고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뭐 한 20 몇 명 나가서 교섭단체 정도 될 정도 나갔다고 쳐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님은 남아 계신데 그럼 대통령 탈당해서 그 당으로 간다는 얘기야? 저기는 지금 약간 그 심평 아씨 얘기로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탈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대통령 왜 탈당을 해요? 저분 요즘에 대통령이랑 저거 하시나 완전 얘기를 뇌피셜이지.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친윤이 아니에요. 정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친윤이에요. 제가. 그렇지. 형이 제가 친윤이에요. 형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아니 보셨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대통령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죠 하니까 그래 너는 친윤인데 뭐 어쩌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이 정부가 성공을 안 하고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해요? 그렇지. 이 정부가 성공을 못 하는데 당 대표가 누가 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회의원에서 뭐 합니까 그? 그럼요. 공다리 공밭이 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영혼을 팔아요? 그렇지. 누구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인생 길어요. 국회의원 임기 4년밖에 안 돼요. 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뭐 이렇게 되면은 탈당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런 일 없어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뭐 그렇게 드라마처럼 막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1회는 이렇고 뭐 2회는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돌풍처럼 막 영화 드라마 돌풍처럼 막 그렇게 살면 이게 신경 낙하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제가 아까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찐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1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10명도 안 된 것 같다 말씀드렸죠. 네. 그게 답이에요. 아 10명 정도. 자 누가 깃발을 들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됐어. 당 대표가 됐어. 그래서 당을 개혁한다고 막 그래. 근데 갑자기 뭐 윤리위 막 제소하고 막 하다가 도저히 막 안 돼갖고 나가자. 뭘 명분으로 나가겠냐고요. 뭐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니야. 좌파라고? 아 지금 나 생각해본 거야. 아, 좋아. 나가려면 좌파 이러고 나가나? 그래 그리고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나간다고 할 때 자 그럼 누가 손을 들겠냐고요. 지금 뭐 이거는 혹시 명예훼손 될 수 있어서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위 지금 현재 뭐 대통령하고를 떠나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뭐 자꾸 의심을 받는 이철규 의원이나 뭐 이용은 안 됐구나. 이용 아저씨는 그분은 지금 의원이 아니죠. 원희룡 후보도 뭐 원희룡 후보는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그 양반은 뭐 나갈라나? 자 그러니까 뭐 탈당의 의미가 있으려면 의석수 분포가 바뀌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내 지각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원래 과반이었는데 탈당을 해서 과반이 무너진다거나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겨서 지금 교섭단체가 2개예요. 민주당하고 저희밖에 없어요. 조국신당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3의 교섭단체가 생겨서 중간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든지 이래야 의미가 있는데 여당에서 쪼개져서 그나마 없는 살림 쪼개서 그럼 봐요. 108석 가지고 겨우 지금 거부권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갔는데 그러면 양당 공조를 해야 돼. 만약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자 당대표 누구 원내대표 누구도 있어 여기에. 뭐 하려면 저쪽에서 계속 특검 뭐 막 할 텐데 이거를 그럼 양당이 또 따라서 이거 당 바뀌면요 위성 정당끼리도 싸워요. 그렇지. 뭔 말인지 알죠? 그렇지. 합당 안 하려고 그랬어요. 독자 정당 만들려고 했잖아. 그렇지. 4년 전에도. 맞아. 4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 거 있었잖아. 네, 맞아요. 한 아저씨 한선 어쩌고 저쩌고 황교안 선땡 당 대표의 명을 거역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딴집 살림을 차리는 순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이 세대를 달리해서 살면 그렇지. 각자 살잖아요. 가계부 따로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요? 거부권 무너지는데? 그렇지. 그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또 아니네. 탈당하려면 8석을 넘으면 안 돼요. 야, 7번까지 야, 너도 다음부터는 안 돼. 뭐 이건가?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자꾸 이제 이런 걸로 어찌 보면 당원들하고 이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전당대회 투표를 할 사람들 공포 마케팅하는 것 같아. 한동훈 되면 당 쪼개진다. 에이, 공포 마케팅이 안 먹히죠. 웬만큼 무서워도 이제는 안 넘어가요. 여기가 무슨 뭐 에버랜드 귀신의 집이야? 그런 걸로는 안 통해요 이제는. 하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봐요. 이제 무뎌졌어. 탄핵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탄핵이 그냥 일반적인 건 줄 알아요. 분당 탈당 뭐 맨날 하던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게 처음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거였잖아, 그죠? 왜? 내가 늘 얘기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렇지. 그 뭐 때문에? 제가 탄핵 사유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원희룡 후보도 얘기하는 게 특검을 받으면 탄핵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있다는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을 해도 탄핵이 되면은 잘못한 거래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너무 답답한 민주당식의 특검을 받으면 대통령에게 탄핵의 위험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특검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동훈 후보가 말한 제3자 특검 공정하게 심판을 정해서 하는데도 탄핵이 된다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럼 잘못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입에 담아서는 안 되고 연상해서는 안 될 거를 연상하게끔 만드는 어법과 어투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도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얼마 전에 그 출마 선언하면서 대표 출마 선언, 연임 선언하면서 먹사니즘. 먹산이지. 그 막산이즘 아니야? 뭐 막사니즘이라고 또 어.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먹사연이라는 송영길 전 대표 이번에 기소돼서 재판받고 그렇지. 구속됐다가 이제 뭐 나와서 어. 있는데 보석으로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렇지. 먹고 사는 연구. 굳이 그 단어를 썼어야 했을까? 지금 급해. 그 정도밖에는 창작이 안 되나? 조금만 생각해 카피라이터 조금만 연구해도 나올 텐데 먹사니즘이 뭐야? 요번에 김옥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김옥균 프로젝트란 단어는요 굉장히 이거 안 좋아요. 김옥균이란 얘기가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김옥균이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윤 3일 전화, 3일 대통령은 누구예요? 그러면 고종이야? 고종과 민비야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고 도대체. 우리가 고종 물론 우리 역사의 임금님이지만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잖아요. 그렇지. 그걸 연상이 딱 되잖아. 이거는 반대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폭을 하고 있다니까. 그 엉뚱한데 때려요. 지금 저도 좀 이제 아까 나온 첫 번째가 심평 씨가 뭐 멘토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윤통이 멘토라고 하는데 누구의 멘토인데? 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분당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형이 말한 이 기사 좀 띄워주세요. 김옥균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이거 증거 부추긴 당권 주자들 뭐 내탄만 요거 맞나? 네, 그거 띄워주시면 돼요. 네. 맞네, 저거, 네 맞아요. 저거. 그러니까 유포자. 네, 그거요, 그거. 누군지 알지만 말 아끼겠다. 누군지 알아요? 알면 얘기 좀 해주지. 근데 이 보면 처음에는 분당된다다 이제 두 번째는 한동훈이 당 대표 되면 뭐든 걸어서 3일 만에 끌어내린다. 3개월이라고 했어요. 3개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3일 천하인데 하여튼 뭐 3개월 안에 3개월 끌어내린다. 천하. 글쎄. 근데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준석 대표 때를 자꾸 사람들이 연상을 하더라고. 아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음. 전혀 다르지. 근데 그 진짜 형 상황을 말한 한번 것처럼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극명하게 대립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뭐 양두구부터 시작해서 뭐 많았잖아요. 그렇지. 뭐 그다음에 할까 이제 뭐. 기소가 됐었고 예. 기소가 되기 직전이었고 음. 그 뭐 성 관련한 뭐 음.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발이 저 윤리위에 그 상정이 됐었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럴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근데 그 어떻게든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이번 거 가지고도 막 징계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징계할 게 더 많아요. 근데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명 까는 걸로 지금 약간 이지매하니까 뭐 약간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당 세력 분포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세력 분포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는 그렇게 그때는 이제 7대 3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심이 7이고 여조. 그렇지. 당심이 7이고 그 민심이 3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당심이 이준석은 37%였어요. 나경원 후보는 41%에 가깝게 얻었고. 그러니까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 그때 네. 그랬어. 그러니까 당의 기반이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아,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는 당원에선 졌지만 여조에서 여조에서 너무 많이 이겼어요. 58대 28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총해서 43.8대 37.1로 이겼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 37% 얻었던 당심에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여러 가지 뭐 구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죠. 당에서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분이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뭐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세력 구조 얘기하는 세력 거예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 구조가 세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센 못 버텼구나. 당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그리고 막 당선된 대통령과 갈등이 있으니까 당원들이라는
이 당원들의 의식 세계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대통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니 음, 당의 의사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지. 그리고 또 당원이랑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조사만 봐도 60% 이상 막 이렇게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당심 민심 합쳐서 8대 1로 해서 했는데 합쳐가지고 얼마다 이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당심에서 60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 뭐 민심도 60이 나왔어. 60 당원이 60%의 지지율을 주는 분을 윤리위를 해서 그 직을 박탈하려고 하려는 어. 강 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 제가 볼 때는요. 누구라도 당 대표가 되면 다 글로 쏠립니다. 나경원 후보가 돼도 나 옛날부터 나경원 후보 지지자였어요. 네. 원희룡 후보가 돼도 나 옛날부터 뭐, 원희룡이었어요. 제주도도 자주 갔어요. 뭐 이러면서 원내는 적어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은 많고 뭐 김옥균 프로젝트니 무슨 뭐 분당이 되니 그래봐야 그거는 현실적으로 발상이 좀 어렵다. 일단은 아니 현재 불가능해요. 불가능이다. 네. 제가 분명 설명드렸어요. 구조가 물론 얼마의 득표율로 당선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흐름을 이 흐름이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이상한데 정치판이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답답한데 대중이 보기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게 뭔가 맞는 것 같고 시원하고 왠지 끌리고 이건데 이거의 핵심은 단어로 얘기하면 저는 예의 바름이라고 얘기했고 네, 예의 그렇죠. 바름으로 해서 파생된 올바른 얘기 그것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태도 거기에 더해서 뭐 깔끔하네 뭐하네 이런 게 있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에 무슨 교육이 필요해요. 맞아요. 뭐 교육해야 뭐 맛있는 거 알아? 다 알지 우리가. 교육해서 그런 거 좋아하지 마. 뭐 이런 게 아니 맛집이 뭐 교육해서 맛집 되나? 알아서 사람들이 줄 서서 맛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야. 맛집은 내가 맛있어서 밥 먹으러 왔는데 야 그거 맛없는 거 저거 맛없는 거니까 교육 주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가 욕쟁이 할머니 뭐 맛집 얘기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이제 됐는데 요번에 만약 되면 10월에 재보궐이 있는데 그때 잘 못하면 이제 윤 대통령이 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좋아요. 뭐 비유의 뜻은 뭔지 알겠으니까 재보궐 때 잘해야 된다는 뜻인데 욕쟁이 할머니 집 음식점 사장하고 여당 당 대표가 같습니까? 욕쟁이 할머니 집에는 배고플 때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돼요 오늘. 그렇지. 당 대표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것도 여당의 당 대표인데. 아무튼 요즘에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후보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 중심에서는 당 대표가 돼도 저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 이런 그거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야. 오늘 이양수 의원이 저하고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당 대표 저희 당은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예요. 네. 옛날 당 총재처럼 모든 거를 결제한다는 총재가 아니고 당 대표지만 최고위원들하고 협의예요. 협의. 합의가 아니고 그렇죠. 상의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사권도 혼자 갖고 그렇지. 있어요. 딱 하나.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그것도 협의야. 그것도 협의. 그렇죠. 지명직 최고위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무총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인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엄청 크죠. 인사권이 있다는 인사권. 거.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당 대변인 무슨 뭐 여의도 원권장, 여의도 원권 이사장이 당 대표예요. 그렇게 그러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권한 행사하는 데는 걸림돌이 전혀 없다. 근데 이제 또 갑자기 또 조정훈 의원 얘기를 또 괜히 해서 좀 죄송은 한데 그 우리 총선 백서. 네. 근데 뭐 저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나온다 그러잖아요. 뭐 네. 이번에 문자 논란부터 시작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그게 결국 또 흔들려는 시도들 아니에요? 그런 게 결국? 그게 나와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될 때 네. 글쎄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저 되게 궁금한데요. 아니, 분명히 내긴 낼 것 같아. 그뭐 일단 낸대잖아요. 내시라고요. 내봐야 뭐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어떠한 후폭풍을 갖고 올지를 잘 생각해야죠. 그거를 자 당 대표가 된 사람을 향해서
자,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서 이러한 의혹이 있다. 이거는 선거하고 관련 없는 얘기예요. 선거 결과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총선백서야. 근데 그걸 한다고 문자 그걸 무슨 뭐 댓글 뭐 예를 들어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거 빼고. 그렇죠. 빼고. 자 비례대표에 사천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네. 할 수는 있어. 그거하고 저 김건희 여사 문자 씹은 거. 자 두 개를 그러면은 그게 자 봐요. 비례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그렇죠. 따로 공관위원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그러면 그 공관위원장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공관위에서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선정하는 과정 그 시기에는 맨날 전국 돌고 있었어요. 그 형도 만나 같이 다니고 그랬을 네.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의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걸로 저는 봐요. 당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없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공관위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공관위에서 한 결론을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천 누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자꾸 누구랑 했다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원희룡 후보가 누구랑 자꾸 가족이랑 했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걸 백서에 어떻게 넣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원희룡 후보하고는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안 알려줬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넣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은 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내겠다고 하는지. 근데 원래 전당대회 전에 낸다는데 그걸 뭐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후에 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윤희석 애처롭다는 뭘까? 그러니까 저건 아마 약간 그 저 위쪽에 있는 저는 거는 애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꼭 저렇게 아까도 보니까 뭐 샵 2개 쓰는 분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던데. 왜 여기 와서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치. 괜히 보고 괜히 막 뭐 너네 불쌍해, 너네 욕구. 왜? 그다음 그거 쓰는 애들이 훨씬 불쌍하던데. 저는 저런 거 쓰는 사람들이 훨씬 불쌍해. 그렇게 사세요, 계속. 저희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 재밌게 살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쌍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오늘. 세대 전쟁이라는 것을 저는 제가 피부로 많이 느껴서 그렇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세대 간의 장벽이라는 건 생각보다 커요. 정치권 특히 더 큰 것 같아. 우리 사회 전반에도 연금을 가지고도 세대 간의 장벽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게 다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것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한 판단의 근거 하에서 행동을 해야만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선택을 잘 해야, 그죠? 잘 해야 우리 세상도 많이 바뀔 수 있는 선택은 것이고. 나의 목. 그렇죠. 그러니까 난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그런 거 할 때 투표도 안 하고 욕하는 애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는 꼭 하셔야 되고 뭐 이번 전당대회도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원희룡 후보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다 나눠지겠죠. 또 거기에다 생각이 달라서 말씀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의 생각은 다 존중돼야 되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어떤 결과가 날지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투표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